30도가 넘는 무더운 날씨, 7년차 구급대원인 하승원 소방관이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응급 환자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폭행을 당했다고 하는데요. 어제 울산 소방본부는 구급대원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수사를 지연한 점을 개선하겠다고 공식 입장문을 냈습니다. 현직 구급대원의 폭행 사건에 이례적으로 입장문까지 낸 울산 소방본부. 1년 전 그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제보자는 7년차 소방관 하승헌 씨입니다. 예. 지난해 긴급 출동 가셨다가 사건이 시작됐습니다. 양 변호사님.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2월이었습니다. 이 제보하신 소방관분이 여성 환자가 치킨집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고 해서 출동을 했는데, 출동을 하고 보니까 이미 여성 환자는 이제 의식을 잃었으니까 구급차로 실려갔고요. 보호자가 남편이 있어서 보호자분을 이제 차에 태워서 이송을 하고 있었는데, 중간에 물어봤답니다. 혹시 환자분께서 술을 드셨냐고 했더니 대답이 원래는 안 먹는데 오늘은 회도 먹고 치킨도 먹었다. 그럼 술은 먹었다는 말이에요? 안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봤답니다. 그럼 원래는 술을 안 드셨는데 오늘 마셨다는 뜻입니까? 라고 했더니 갑자기 이게 원래 술 안 먹는다고 하면서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뭐 흉기를 사용을 하겠다, 혹은 조폭을 불러서 또 흉기를 쓰게 만들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고요. 병원에 도착해서 차에 내렸을 때도 계속 폭언을 하다가 심지어는 가슴 부분에 폭행까지 했다고 합니다. 당시 하승헌 소방관은 공무원 보호를 위해서 지급된 이 바디캠을 몸에 장착하고 있었는데요. 그 상황이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만나보시죠. 진정하시고 조금씩 많이 가요, 선생님. 저는 지금 술을 안 드시고 여쭤본 걸 뿐이에요. 욕하시면 안 돼요. 일단 진정하세요. 병원에 나왔으니 사람 물어봐야 돼. 일단 들어가세요. 저 보자면 들어가셔야 돼요. 사람들 물어봐라. 돌아간다 내가. 욕하시면 안 돼요. 술 안 먹는다고 미치게야. 치료해야 되네. 일단 욕하시면 안 돼요. 야이 지금 뭐 하냐 진정하세요. 아니, 저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 네, 처음 욕설을 들을 때까지만 해도 이 제보자는 욕하지 마세요라고 여러 차례 제지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구급차에서 내린 순간 환자의 남편이 제보자의 가슴을 가격까지 한 겁니다. 제보자는 상황실에 폭행을 당했다라고 무전 보고를 했고요. 현장에 경찰까지 출동했습니다. 이후 제보자는 울산소방특별사법경찰에게 조서를 작성하고 가해자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전해들었다고 합니다. 가해자의 폭언, 폭행 영상 증거 등도 모두 넘겼다고 하고요. 당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크게 지치고 상처를 받았지만 그래도 잘 수사를 해주리라고 믿고 기다렸다고 합니다. 자, 올해 4월, 지난 4월 하승헌 소방관이 폭행을 당한 지 1년이 넘었는데 수사에 진척이 없더래요. 이에 소방본부에 이의를 제기했더니 이런 답변이 돌아오더랍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아이, 집사람이 아프댔잖아요. 자, 대체 어떤 집사람을 얘기하는 건지 당시 하승헌 소방관과 소방본부 관계자의 실제 통화 내용 들어보시죠. 이제 피자 신문 하려고 이제 연락을 했었죠. 그때 집사람이 중앙대실에 가있고 자기는 그 간호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당장 그래 불러서 하는 거는 좀 중앙대에서 나오면은 일단 조사를 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첫 번째는. 근데 안 하셨잖아요, 그 후에.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한 달 후인가 다시 또 전화를 했죠. 그러니까 피해 상황이란 게 내사 상태인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당신은 그때 저렇게 이런 말 한다는 게 일단은 안 맞는 것 같다. 아이, 우리도 조사하고 싶었지. 근데 그 사람 아내가 아픈데 그 사람 병간호하는 사람 불러다 어떻게 조사를 해? 인지상정인데 뭐 이런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사실 지금 이 하승헌 씨 같은 경우는 올해 4월에 아니 이미 그 사건이 발생한 게 1년이 넘었는데도 아무런 소식이 없으니까 직접 소방본부 측에다가 이제 문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나왔던 그런 황당한 대답. 가해자의 아내가 혼수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는 좀 조사를 하기가 그렇다라는 이런 얘기를 갖다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보자가 아니 나한테는 가해자 조사했다고 하지 않았냐라고 이렇게 따지니까 그럼 당신은 이 수사 자료 넘겨받고 그러면 할 일을 안 한 거냐 이렇게 이제 물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해당 관계자가 뭐 그렇다고 판단되겠네요. 꼭 이 제3자가 얘기하는
그런 식으로 얘기했고요. 또 특별사법 경찰 같은 경우도 이 제보자에게 우리는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왔다. 현재 남아있는 기록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조사를 안 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제보자가 해당 그 수사관들을 직무유기로 고소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 의사를 밝혔는데 그 이후에 놀랄만한 일이 발생이 된 겁니다. 1년 2개월 동안 아무런 진척이 없던 그 수사가 갑자기 2주일 만에 가해자 조사를 해서 검찰 송치까지 됐다. 그래서 이게 아주 일사천리로 이렇게 이루어졌다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가해자 아내가 혼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조사를 갖다 못했다면 갑자기 요즘 들어와 가지고 이 피해자 아내가 건강이 회복된 것은 아닐 텐데 그렇다면 그동안에 뭔가 이유를 대가면서 조사를 갖다가 하지 않다가 이번에 문제를 제기하니까 예. 조사가 된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수사 문개기 의혹뿐만이 아닙니다. 이 사건을 두고 이상한 소문이 그 소방본부 안에서 돌더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얘기 들어보시죠. 본부에 있는 선배로부터 카톡을 한 개 받았습니다. 본부에 얘기가 나오고 있다. 임명된 지 몇 년 안 됐는데 벌써 3차례 이상 폭행을 당했고 수상하다, 철저하게 조사하라 이렇게 얘기가 나왔다고요. 너무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나는 현장에서 이렇게 열심히 사람을 구하기 노력을 했는데 나에게 돌아온 거는 칼로 찔러 죽인다라는 욕설과 폭언, 거기다가 본부에서는 저한테 수상하다고까지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 당시에 애가 곧 태어나기로 돼 있었는데 아니었으면 안 좋은 선택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이 얘기입니다. 야, 쟤는 출동할 때마다 저렇게 얻어맞냐? 쟤한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소방관하고 2번 정도 이렇게 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하승원 소방관 얘기로는 본인은 돈 한 번 받은 적 없고 다만 엄벌을 해달라 요청했을 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계속 이런 헛소문들이 퍼져나갔고 돈 때문에 받은 거 아니냐. 본부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또 이거 폭행 일부러 유도하는 모습 아니냐 영상?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괴감, 지금 울먹거리는 모습도 있었죠. 자괴감도 들었고 특히 현장에 나가 있는 이 소방관들, 현장에 없는 소방관들이 죽이고 있다. 출동한 소방관들을. 그것 때문에 더 슬프고 자괴감이 든다라고 말을 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하 소방관은 2차 가해에 저렇게 시달린다고 얘기를 하면서 최근에 1인 시위까지 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른바 헛소문을 내고 사건을 뭉개려던 의혹을 받는 그 수사관들이 승진을 했다. 네, 맞습니다. 이 제보자에 따르면 이미 지난 1월에 사건의 주범으로 보이는 수사관 한 명이 승진을 했다면서 이번 달 초 고소를 당한 수사관 한 명이 승진 대상에 포함됐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지난 18일부터 30도가 넘는 뙤약볕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제보자는 소방본부에선 나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내가 1인 시위를 하고 있을 때 심사 승진을 당해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규정상 업무 관련 비리자는 승진 대상이 될 수 없지만 해당 수사관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제보자는 폭행 사건 이후에도 계속 일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최근 1인 시위도 24시간 교대 근무를 마치자마자 피켓을 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연히도 말이죠. 언론의 취재가 시작되자 울산 소방본부에서도 직접 등판을 했다고요. 어제 바로 공식 입장문을 통해서 해명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시작하는 부분이 존경하는 기자님 그리고 시민입니다. 저는 여기 사실 이 시작할 때부터 이 피해를 입은 구급대원에게 뭔가 사과를 먼저 아니, 하고 세상에. 존경하는 기자님. 시민 이게 왜 해명 자료가 이렇게 나올까요? 근데 문제 내용은 그렇습니다. 지난해 3월에 조사하려고 했는데 아까 들으신 것처럼 그 피의자 아내가 뭐 지금 아팠기 때문에 조사 못했고 올해 4월에 이 피해자 그 소방관이 어려움으로써 해서 이 수사를 시작했다라고 해서 1년이 넘게 끌었던데 그게 결국에는 고의로 이렇게 진행하지 않거나 누락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1년 1개월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소방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점은 좀 미안하다면서 다시 좀 개선해 나가겠다고 하는데 제보자는 여전히 지금도 소방본부 측에서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오 교수님이 좀 짧게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죠. 현장에 있는 소방관 누구라도 당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괜히 제보를 해가지고 공론화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조직에서 낙인이 찍힌다라고 본인이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소방에서 소방 공무원을 보호하지 않으면 어느 조직에서 보호를 하죠? 예, 지금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수사 안 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진급을 하고 승진을 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나 이 조직에서 끝났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좀 조직에서 확실하게
뭔가를 밀고 나가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